네, 오늘 저녁 이제 우리 시각으로 한 9시 반쯤 미국의 CPI 지표가 나와요. 4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약간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죠. 어떻게 나올 건지 시장 예측이랑 또 만약에 부합하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얘기를 좀 나눠보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CPI 얘기부터 하시죠. 네, 그래요. 지금 이제 CPI 대기 중인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CPI 나오고 나서도 장이 뭐 위도 아래도 못 가면 이거 진짜 깝깝한 이 5월이 됩니다. 네네. 지금 이게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말이죠. 지금 이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한 부분이 언젠가 하면 4월 3일 저 첫날부터입니다. 4월 첫 거래일부터. 네. 지금 이제 3월 달에 그 은행권 위기들, 실리콘밸리 은행,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거 겪으면서 한번 풍파를 겪었다가 이렇게 반등한 이후에 지금 요러고 있습니다. 4,050에서 4,200포인트 요 뭐 박스권 요 안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캔들 보시면은 뭐 캔들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거래량도 굉장히 미미해졌고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오늘은 뭐 60일선도 한번 주목하시죠. 여기 요 지금 받치고 있는 선이 5, 20, 60, 60일선입니다. 네. 60일선 선에 두 번째 받쳐지고 있는데 자 나스닥도 한번 보시죠. 위클리 주간 차트로 보시면은 요 네모 박스 안에 이것이 4월 들어서 이후에 지금까지입니다. 자 6주째 오도 가도 못하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스타캐스틱을 볼 것 같으면 과매도 국면에서는 뭐 사면 좋았고 약간 과매수 국면일 때 팔고 이러면 됐는데 자 약간 과매수 국면인데 CPI 이후에 혹시나 예전에 그 코로나 이후처럼 스타캐스틱은 과매수 국면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가운데 그냥 지수는 쭉쭉쭉 가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에? 과연 그런 국면인가 지금 한번 고민해 보고요. 네.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구간인데요. 4월 이후에 요 구간인데 아직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022년에 작년에 6월 10일 날, 13일 날 그때 생겼던 갭은 살짝 못 미치는 그런 국면이었고 그래서 2,600 가려면 이거부터 채워줘야 된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거래량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죠. 코스닥도 보시죠. 네네. 코스닥도 보시면 결국 지금 요선입니다. 5, 20, 60, 61선인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걸 갖다가 주추세선 21선 그리고 61선 수급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수급의 힘을 갖다 좀 느낄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지지되고 지금 여기서 결국 방향은 그거겠죠. 결국 CPI 이후에 장 버티면은 이번에도 60일 이후로 간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말씀 못 드렸던 준비했다가 말씀 못 드렸던 네. 거. 자, 5월 랠리에 올라탈 것인가? 마치 올라타도 될 것처럼 말하다가 이제 끝이 나 버렸는데 찝찝한 거는 이겁니다. 미국채 2년물이 지금 3.9인데 말이죠. 그날 준비했던 자료인데요. 지금 1개월물 4주짜리 이거는 5.36입니다. 결국 이게 당장 이제 1개월물 같으면 이제 6월 초가 되는데 그때 가서 만기가 돌아오는 이거 미국 정부가 발행한 이 재정 정권이 잘못하면 이거 뭐 하도 치안도 협상 그것 때문에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이것도 이제 찝찝한 거죠. 어제 지금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하고 바이든 대통령 첫 만남인데 결렬됐고요. 제일 중요한 올려는 줄게. 부채 한도는 올려는 주는데 너희들 예산 좀 깎아라 하는 중에 무슨 예산을 깎을까 했더니 기후협약 관련한 그쪽 예산을 깎으라 하니까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체성을 갖다가 아예 지우겠다는 얘기가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세부 사항 들어가져 보면은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것도 깎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럼 내연기관 타는 사람 국민들 세금 갖고 전기차 사는 사람한테 보조금 주냐 이런 얘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됐는데 자 그리고 또 찝찝했던 게 이겁니다. 이게 쑥쑥쑥 내려가 주느냐 마느냐 아니면 이 100일 근방에서 결국 달러가 도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원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쯤에서 원유 숏을 내고 싶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차라리 숏은 닫고 차라리 유가 오른다에 베팅을 하겠습니까? 보통 저라면 더 오른다에 베팅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냥 차트만 놓고 본다면. 차트만 놓고 본다면. 근데 경기는 지금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죠. 뭐 오펙 플러스 그쪽에서 감산한다고 했는데도 저렇게 줄줄줄 흐르고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 부분이 이제 유가가 저렇게 된다면은 그건 이제 그거죠. 6월 이후에 그동안에 유가가 작년 6월에 정점 찍고 CPI가 그 이후에 이제 CPI도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 이겁니다. 이거 뭐 일일이
이럴 때마다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 내놓는 시나리오인데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는 전년비 5%인데요. 네. 5%보다 조금 낮은 뭐 4.7이나 4.9 아니면 5% 근방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러면 지금 주식 오를 거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CPI가 5% 근처 내지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는데도 장이 못 오르면은 그거는 이제 진짜 긴장할 뭐 그런 정도의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 미국 지금 네. 4월 CPI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달보다는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는 좀 나오는 것 지난달이 5% 나왔는데 YOY로 지금 시장 예상치는 5%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5.1이나 5.2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하면서 놀랄지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정도인지 한번 시장 반응이 궁금하죠.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 그러니까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셀인 메인하고 보통 네, 말을 네, 네. 했는데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읽힙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 저기 CPI를 가지고 네. CPI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시장 반응을 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은 사후적으로만 설명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 같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마켓 팔로우 입장에서 그렇게 잡히는 방향성으로 쫓아가면 되겠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61선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급하게 많이 올랐던 뭐 테마가 되었건 아니면 정말 이게 실체가 있어서가 됐건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일단 급하게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밀리는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 중에 대장주면 레인보우 아니겠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런 흐름들이 어지간한 종목들의 HTS를 펼쳐놓고 50일, 5일, 20일, 60일 이런 식으로 한번 이동평균선이 아마 세팅되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60일선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급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 정도 오니까 더 밀리지 않은 채 횡보를 하다가 사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고 싶다는 얘기고 이게 제가 가끔씩 그 뭐 무협 영화 와우 장룡에 비유해서 하늘에서 붕붕 날다가 내려와서 그 호수에 칼 한 번 대고 다시 비상하는 네. 그 모습이라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어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실적이나 펀더멘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근데 요런 거는 이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것도 같은 논리로 우상향 기울기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60일선이. 네. 그렇다면 제1감은 이런 거는 저가 매수가 들어와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게 안 되고 여기서 이 60일선이 허무하게 밀린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좀 조심해야 얘기예요. 된다. 예. 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마 찾다 보면은 갖고 계신 종목이나 관심 종목 중에 네. 지금 60일선 공방이 치열할 겁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는 대장주다 보니까 20일선 깰까 말까 이러고 있는 중인데 60일선 근방에 와 있는 종목들 지지되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그걸로 한번 저기 알겠습니다. 포지션 청산과 진입을 한번 결정하시죠. 앞서 이제 61선을 저희가 추세선이라고 얘기하신다고 수급선. 하셨으니까 수급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수급이 망가지냐 안 망가지냐를 보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전략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특정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린 건 아니고 통계상으로 봤을 때 60일선과 관련된 의미를 저희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네. 자,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